안녕? 아이는 당황하는 나에게 살짝 미소를 띠며 인사했다. 안녕? 나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아이는 나에게 할 말이 있다는 듯 몸을 낮춰보라는 듯한 손짓을 했다. 주춤거리며 쭈그려 앉자 아이는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있잖아. 이장 아들은 걔보다 못해서 죽은 거래. 예상치도 못한 아이의 속삭임에 나는 문장을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내가 쭈그려 앉은 자세로 벙한 표정으로 굳어있자 아이는 그 모습이 재미있는 듯 입가에 크게 미소를 띄운 채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아이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낡은 나무집이었다. 건너편에 바로 이장의 집이 보였다. 아이는 신발을 벗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열어둔 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아이는 쪼그려 앉아 크레파스가 담긴 통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 주변엔 뜯어놓은 스케치북 종이들과 크레파스, 그리고 자질구레한 장난감들이 잔뜩 어질러져 있었다. 내가 가만히 서 있자 아이는 나에게 같이 그림을 그리자며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어른들이 하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었을까? 묘한 기분에 휩싸인 채 들어가 아이의 곁에가 앉으니 주변에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종이에는 어떤 남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팔다리가 토막나 피를 흘리는 모습이었다. 섬뜩함을 느끼며 그림을 집어들어 무엇을 그린 건지 물어보자 아이의 시선이 잠시 내 손에 들려있는 종이에 머물렀다 다시 그리던 그림으로 돌아갔다. 예전에 마을에 있던 언니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대. 근데 사람들은 경찰한테 모른다고만 했어. 그 다음엔 동네 백구가 죽었는데 멍멍거리는 게 재수없다고 그냥 패죽였대. 그리고 어른들이 없으면 날 자꾸 괴롭히고 때렸어. 아파서 울었는데 사람들은 또 모르는 척 했어. 그래서 내 친구가 엄청 화가 났는데 몰라. 그림을 그리며 덤덤하게 늘어놓는 섬뜩한 이야기에 나는 벙찐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봤다. 그리고 이어지는 긴 침묵에 나는 당황하며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은 벌을 받더라. 라며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내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마주쳐오는 텅 빈 아이의 눈을 피하며 변명하듯 바쁜 일이 있어 이장님 댁에 가야 한다며 일어났다. 이 마을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며 기묘한 아이를 뒤로 한 채 이장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에 불은 꺼져 있는 채 지나쳐가며 보이는 작은 텃밭과 비닐하우스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텃밭과 하우스 안 작물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듯 잡초들과 함께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며 이장의 집 앞에 도착한 나는 현관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장님, 계십니까? 집안은 어두웠다. 다시 여러 번 문을 두드려봤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묘한 불안감에 나는 문고리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천천히 문이 열리고 나는 고개만 살짝 들이밀어 안을 살폈다. 날이 흐려 어두컴컴한 집안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조심스레 이장을 부르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바닥에 닿는 발에 사박거리며 먼지가 밟히는 게 느껴졌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이 집을 찾아오지 않은 듯 온 바닥과 가구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벽을 빠르게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하며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급히 뒤돌아 나왔다. 어젯밤에 봤던 그 집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다. 창문 2개와 그 사이 불투명한 유리가 붙어있는 현관문, 그리고 창가에 있는 화단까지 이장의 집이 맞았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창문가에 비친 내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집을 바라보다가 집 뒤편 마당에 무언가 살랑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저기요? 대답이 없다. 공포심에 목소리가 떨렸다. 나무들이 바람에 긁히며 작은 소음을 만들어낸다.
그림자도 함께 살랑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림자에 가까워지자 그것이 뒤돌아서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나는 긴장한 채 가까이 다가갔다. 저기요, 혹시... 가까이 다가가자 그건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였다. 하얀 천으로 대충 만든 얼굴과 몸뚱이에 옷과 모자가 씌워져 있는 모습에 사람으로 착각했던 것이었다. 입고 있는 셔츠 자락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우두커니 서 있는 허수아비의 모습에 무서워진 나는 공포심을 떨쳐내기 위해 허탈하게 웃으며 허수아비를 툭 건드렸다. 그러자 씌워둔 모자와 함께 허수아비의 머리가 내 발치에 굴러 떨어졌다. 놀란 나는 또다시 헛바람을 들이키며 떨어진 머리를 쳐다보았다. 가볍게 발로 차려던 순간 틈새가 터져 삐져나온 손뭉치 사이 듬성듬성 검은 무언가가 보였다. 그건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그 사이로 익숙하고 역겨운 냄새가 올라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게 이런 걸까? 코를 자극하는 냄새에 나는 그 자리에서 몇 발자국 물러나 구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먹은 게 없던 위장에선 노란 신물이 올라왔다.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에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멍하니 앉아 머리를 바라보다 회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는 휘청이며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나무 문을 부술듯 열어젖히자 불이 꺼진 방 안에 누군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무어라 말을 하려던 순간 시선이 바닥에 닿았다. 희뿌연 먼지가 쌓여 층을 이루고 있었다. 시선을 조금 올려 누워있는 인형들을 보았다. 덮고 있는 이불과 머리 위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주변 바닥에 둥그렇게 먼지가 쓸려있는 흔적이 있었다. 그 흔적과 함께 주변을 돌아다닌 듯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는 패닉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사고가 되지 않았다. 나는 저게 과연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자 그 안엔 두 노인이 자는 듯 나란히 누워 있었다. 나는 헛숨을 들이마신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바로 가슴 아래부터 세로로 길게 쭉 갈라져 있는 뱃속엔 흙과 낙엽이 가득 차 부스러져 흘러나오고 있었고 대충 걸쳐놓은 오단으로는 솜을 우겨넣은 모습이 마치 사람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끔찍한 모습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창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이 느껴졌다.